안녕하세요. 네, 저는 중앙대학교 산부인과 김유민입니다. 성지수입니다. 저는 김지회입니다. 네, 저희가 외래에서 항상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진료를 보다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를 하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SNS에서 저희 삼신할매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를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처음으로 유튜브를 하게 돼서 조금 긴장되지만 분만을 앞둔 산모분들께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에 대한 기회가 돼서 너무 기쁘고요. 저희가 준비한 오늘의 주제는 자연분만 너도 할 수 있어입니다. 제가 맘카페를 한번 염탐해 봤는데 이렇게나 많은 산모분들이 자연분만을 할지 선택 제왕절개를 할지 많이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 자연분만 및 제왕절개술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전달하고 이후 질문을 통해 궁금하신 부분들을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욘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분만 방법 결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목차인데요. 각 분만 방법의 개요, 그리고 준비 과정, 적응증, 분만 방법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마지막으로 두니교정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분만, 질식분만에 대해서는 성지수 선생님께서 진행을 해주실 거고요. 제왕절개에 대해서는 제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각 분만 방법의 개요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먼저 자연분만입니다. 자연분만은 말 그대로 자연적으로 분만하는 것으로 질식분만과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진통이라는 것은 이제 질식분만 과정에서 태아가 자궁에서 배출되는 전체 과정을 통칭하는 것으로 이 진행되는 과정은 자궁 경부가 진행을 하고 아기의 머리가 점점 내려오는 것을 통해서 진짜 진통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산모의 경우에는 그림과 같이 이 자궁 경부가 두껍고 길고 닫혀 있는 상태지만 이게 진통이 진행하게 되면 점점 자궁 경부가 얇아지고 또 짧아지고 열리게 됩니다. 경산모의 경우는 다음 그림과 같이 진통이 있기 전부터 좀 더 자궁 경부가 부드럽거나 그리고 짧거나 좀 열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만은 그냥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궁 수축과 자궁 산모의 골반 그리고 태아 이 세 가지 요소가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야지 원활한 분만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분만의 과정은 다음 그림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 분만은 제1기, 2기, 3기로 나눌 수 있고 분만 제1기는 이 자궁 경부가 3-4cm 정도 열리면서 2-3분 간격으로 규칙적인 통증이 있는 시기인 활동기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만 2기는 자궁 경부가 다 열렸다고 표현되는 시점부터 아기가 나올 때까지를 말하고 초산모는 평균 50분, 경산모는 평균 20분 정도 소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글씨가 좀 깨지네요. 분만까지 걸리는 이 시간이 전체적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궁금하실 텐데요. 초산모는 활동이 정말 진통이 있기 시작하는 후부터 자궁 경부가 다 열리는 시점까지는 대략 평균 6시간에서 13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경산모는 진행이 진짜 빨라요. 그래서 아플 때마다 팍팍팍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시간이 5시간에서 7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다 열리고 나서 아기가 나올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산모는 평균 50분, 그리고 경산모는 평균 20분 정도 소요되고 그래서 전체적인 시간은 초산모는 7시간에서 15시간, 경산모는 5시간에서 8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통 주사를 맞았을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1시간, 길게는 2시간 정도 분만 시간이 정도 지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기가 정말 나오기 직전 그때는 바깥에서 봤을 때 아기 머리가 회음부를 밀고 나오는데 그때 아기 머리가 밖에서 봤을 때 직경 2-3cm 정도 보이는 시점에 저희가 회음절개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 회음절개는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 주치의 판단 하에 회음절개를 넣게 됩니다. 그래서 회음절개를 함에 따라서 아기가 나올 때 여기저기 다칠 수 있는 회음부를 좀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분만 상기라는 것은 아기가 나온 이후부터 태반 분만까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진통이 다 끝나는 후에도 배가 좀 아픈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것은 훗배아리, 산후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임신 전에는 이만했던 주먹만 했던 자궁이 수박만하게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 자궁, 이 크기가 원래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수축을 해야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통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축을 하면서 자연적으로 지혈도 되고 그래서 이 산후통은 초산모보다는 경산부, 즉 아기를 여러 번 낳았던 분에서 더 통증이 있다고 되어 있고 단태아보다는 쌀태아에서 더 통증이 심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유 수유했을 때 배가 같이 아픈 경우 있으실 텐데 이거는 모유 수유할 때도 자궁 수축을 일으키는 호르몬인 옥시토신을 분비하기 때문에 그때 같이 자궁이 수축되면서 통증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식분만 중에 이제 아기가 나올 것 같은데 산부 힘이 좀 부족하다든지 또 이런 여러 상황들의 경우에 주치의 판단에 따라서 흡입분만을 할 수 있는데요. 이 흡입분만 종류에는 포셉과 그다음 백큐ම්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포셉은 잘 쓰지는 않고요. 이 백큐ම් 종류에는 이런 실리콘 재질로 된 것과 그리고 메탈로 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자연분만을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저희가 많이 궁금해 하시던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요인들도 있지만 저희가 임상적으로 느꼈을 때는 분만을 여러 번 해보신 분, 여러 번이라기보다는 일단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다음 분만이 훨씬 수월하게 분만하실 수 있고 또 임신 중에 많이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대체적으로 다 수월하게 나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임신 중에 운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 산모의 의지입니다. 저희 선생님께서 자연분만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말씀하셨지만 제왕절개는 약간 단순합니다. 제왕절개술은 이제 복벽과 자궁벽의 절개를 통해서 태아를 분만하는 수술인데요. 수술 과정은 마취부터 수술 전 과정까지 1시간 내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제왕절개술은 개복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뒷부분에서 수술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식분만과 제왕절개술의 준비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질식 준비 과정입니다. 이것은 저희 중앙대 광명병원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먼저 입원을 하고 입원한 다음에 간호팀에서 다시 산모분의 병력을 다시 청취를 하고 수액 투여를 위해서 주사 라인을 잡고 그다음 회원 절개에 대비해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회원부에 제모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아기 태동 검사와 필요 시에는 초음파도 같이 보게 되고 그다음 내진을 해서 이제 자궁 경부가 얼마나 진행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밤 사이에 질정제를 넣을지 안 넣을지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모분들이 많이 이렇게 치욕스러워하지만 관장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무통 주사도 미리 밤 사이에 거치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부터 아침 일찍 자궁 숙주체를 투여해서 이렇게 유도분만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들은 큰 틀에서 벗어나지는 않지만 병원마다 그리고 환자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왕절개술 과정인데요. 일단 대개 하루 전 혹은 수술 당일 새벽 병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원을 해서 수액 등 수술 준비를 하고 수술실에 들어가면 마취의에 의해서 하반신 마취를 우선 진행을 하게 됩니다. 마취가 잘 되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소독하는 과정, 수술 부위를 깨끗하게 하는 과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속옷 라인 아래쪽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보통 한 12cm 정도 가로 절개를 하게 됩니다. 피부 절개를 하게 되면 이제 복벽에 절개도 하고 자궁 절개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태아 분만을 하고 그 다음에 태반을 만추를 하고 출혈이 이제 더 없는지를 확인하면서 자궁 봉합을 진행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이제 복벽을 층층이 복벽과 피부 봉합을 층층이 이제 진행을 해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앞에서 저희가 분만 방법의 과정을 살펴보았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의학적 적응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식분만이라고 해도 저희가 유도분만이라는 과정을 통해 분만 시기를 결정하기도 하는데요. 성치수 선생님께서 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아셨겠지만 제가 자연분만이라고 하지 않고 질식분만이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질식분만과 다르게 유도분만이라는 뜻도 있기 때문인데요. 유도분만이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분만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삭이 꼭 아니더라도 질식분만을 좀 더 빨리 어떤 적응증에 따라서 정해진 주수의 분만을 하는 경우를 유도분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산모의 건강 상태나 태아 상태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산모의 건강 상태는 예를 들어 혈압이 너무 높다든지 당뇨가 너무 있다든지 그리고 그 외에 이런 질환들이 있을 경우 그리고 태아가 너무 자라지 않을 때 양소가 너무 적을 때 그리고 조기 양마 파수 등이 있을 때 이런 의학적인 상황에서 유도분만은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산모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게 자연 진통이 더 좋지 않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이런 연구가 이미 진행이 됐었고 이 연구에서는 임시 39주 이후에 건강한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자연 진통을 기다린 군과 그리고 의학적이지 않은 어떤 일부러 유도분만을 하는 경우에 비교를 했었었는데 이 유도분만을 한 경우에 산모의 고혈압이나 신생아 합병증 그리고 제왕절개율이 유의하게 낮았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지 외래에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유도분만을 하면 나중에 제왕절개술 확률이 더 높다고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것 또한 차이가 없다고 이미 예전부터 밝혀져 있던 사실입니다. 그럼 제왕절개술의 적응증에 대해서 좀 볼까요? 일단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제 수술을 해야 태아를 꺼낼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아기가 가로로 누워 있거나 아니면 엉덩이가 밑에 있는 경우에 태위 이상의 경우에도 수술을 고려하게 되고요. 아기가 나오기 전에 태반이 떨어지는 태반 조기박리나 그다음에 태반이 자궁 경부에 위치해 있어서 있는 전치 태반 그리고 태반이 자궁에서 잘 떨어지지 않는 유착 태반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태아 모니터, 그러니까 뭐 태동 검사나 이랬을 때 모니터 이상 소견이 있거나 산모가 진통에 겪기 어려운 그 심장 질환이 있는 경우 그리고 질식분만을 계속했는데 기다려도 너무 진행이 잘 되지 않는 경우나 이전에 자궁 수술력이 있는 경우에도 수술을 고려할 수 있고요. 혹시 회원부에 활성기, 수포 같은 생식기 헤르페스가 관찰됐을 경우에도 사실은 제왕절개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림처럼 이제 뭐 약속이나 스케줄에 따라서 원하시는 부분도 있는데요. 산모가 원하는 스케줄에 분만하길 원하시거나 혹은 질식분만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서 첫 제왕절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를 사실 의학적 용어로 CDMR, 즉 산모의 요구에 의한 제왕절개라고 하는 용어도 있습니다. 대왕절개 출산 시기를 언제 결정하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문제가 없고 계획된 초의 제왕절개인 경우이거나 둔이인 경우에는 39주 경우로 대부분 잡게 되고요. 이전에 근종 절제술이나 제왕절개술을 해서 자궁 수술력이 있는 경우로는 38주 경우로 좀 이른 시기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전치 태반은 유형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빠르면 36주에 37주 정도의 제왕절개술의 시기를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 외의 경우에도 산모나 태아 상태에 따라서 제왕절개 시기를 조율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제 진통이 혹시 뭐 예정된 수술 날짜 이전에 진통이 걸린다 하면은 응급으로 제왕절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각 분만 방법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식분만의 장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까요? 질식분만의 장점은 말 그대로 수술이 아니라 자연적인 과정을 통해서 분만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무엇보다 회복이 가장 빠르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질식한 산모들은 아기 낳고 나서 당일에 바로 걸어 다니고 또 활동하는 데 크게 지장이 없어서 하루 이틀 뒤면 바로 퇴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분만 과정에 이제 남편분이나 보호자분들이 같이 동반을 할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신생아와 산모의 스킨 투 스킨 컨택, 즉 캥거루 케어가 가능해서 신생아의 체온 유지나 그리고 산모와 아기와 간의 애착 관계가 더 깊이 형성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왕절개술의 장점도 또 빠지지 않겠죠. 그래서 산모들이 진통에 대한 두려움이 큰 분들한테는 사실은 제왕절개를 통해 진통을 겪지 않는다는 좀 장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자연 진통을 기다리지 않고 수술로 출산 스케줄을 조정하고 싶으실 때 말하는 시잡이라고 하죠. 시간을 잡아서 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혹은 향후 질식분만으로 인해서 골반 기능이 골반의 어떤 근육이 약해지는 게 싫다, 뭐 이런 요실금이 싫다 이러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그게 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선택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질식분만을 이제 기피하는 점이 어쩌면 질식분만의 단점이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까요? 네.
산모분들이 이 질식분만을 기피하는 이유가 크게 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진통증, 통증, 그리고 진통하다가 응급제왕절개술을 하게 되는 경우, 그리고 골반 기저근 장애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요실금이나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질식분만을 많이 기피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무작정 이런 것 때문에 질식분만을 기피하시고 수술을 결정하시는 산모들에게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통증은 통증 조절 가능합니다. 물론 진통은 매우 아프고 힘든 과정이지만 이 진통 중에 진통제를 투여할 수 있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무통주사, 경막의 진통으로 카테터를 삽입해서 지속적으로 진통제랑 마취제를 같이 투여하게 돼서 이제 무통 천국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시술이와 산모에 따라서 효과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진통은 진통대로 하다가 결국 제왕절개술을 하는 것 때문에 많이들 겁을 내시는데, 저희 상과 교과서에 따르면 이 초산모들의 경우에 10명 중에 3명 정도가 분만 진행 실패로 제왕절개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대로 해석하면 10명 중에 7명이나 질식분만에 성공한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식분만을 하면 골반 기저근 장애, 즉 요실금이나 과민성 방광증후군, 별실금, 그리고 골반 장기 탈출증, 이런 것들이 향후에 생기지 않을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제왕절개술이 이런 합병증이 더 낫다고는 알려져 있고, 그리고 질식분만 중에도 흡입분만을 했을 경우에 조금 더 이런 확률이 높아진다고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연구에 근거해서 봤을 때는 골반 기저근 장애 유병률 자체가 매우 낮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분만 외에도 여러 요인들이 관여할 수 있고, 그리고 개개인의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생긴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무작정 이러한 것들을 무서워하지 마시고, 또 질식분만을 기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제왕절개술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네, 제왕절개를 하면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살펴보면은 우선 좀 무시무시한 사실을 제가 갖고 오긴 했는데요. 이게 사실 유착이 되게 심한 경우입니다. 자궁이 복벽에 붙는 유착이 생긴 경우인데요. 이는 봉합한 부위가 아물면서 근접 장기들하고 붙으려는 경향이 좀 생깁니다. 그러면서 발생이 되는 거고요. 여러 번 이렇게 제왕절개나 아니면 복부 수술을 하는 경우에 이러한 유착 경향성은 이 그림과 좀 비슷해진다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피부 절개 부분에 감염이거나 아니면 그 절개 부분이 비후성 흉터로 이렇게 아물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피부 감각 이상도 하나 많이 호소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이고요. 자궁은 방광과 가깝기 때문에 수술 중에 손상받을 위험이 좀 있습니다. 또한 이제 개복 수술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깨끗하게 소독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궁 내 감염에 대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절개하는 부분의 미세혈관들도 손상되기 때문에 출혈 경향성이 질식분만보다는 좀 높다라고 보고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산모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분만 시에 혈전 경향성이 높은데요. 그러니까 피를 잘 멈추게 하는 것 때문에 생길 수 있는 특성인데, 수술 후에 이제 아프기 때문에 이제 움직이기 어려워서 누워 있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이제 혈전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제 다음 임신은 그러면 영향을 어떻게 미칠 것이냐라는 것인데요. 일단은 제일 보면은 제가 좀 가려져 있는데요. 제왕절개 흉터 임신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수술했던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착상이 돼서 제왕절개 흉터 임신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치 태반이거나 유착 태반의 태반 이상이거나 아니면은 이전에 자궁에 상처를 낸 부분 때문에 이 부분에서 자궁이 다시 커지면서 자궁 파열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질식분만과 제왕절개술에 대해서 표로 정리를 했고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통증과 이제 분만 과정의 예측 가능성, 제가 이렇게 분만 과정의 예측 가능성이 질식분만은 낮다는 것도 좀 많이 불안해하시고요. 그래서 제왕절개 선택하신 부분도 있어서 이제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 저희가 아까 이제 둔의를 하게 되면 제왕절개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둔의 교정술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모는 질식분만을 원하는데 아기가 도와주지 않고 이제 거꾸로 있는 경우, 즉 그러니까 엉덩이나 다리가 아래쪽에 있는 경우에 둔의 교정술이라는 것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저희 중앙대학교 본원의 그 김광진 교수님께서 이렇게 준위 교정술을 하시는 영상이고요. 보시면은 이제 엉덩이 빠졌고 숨쉬고 이렇게 막 하시죠. 이러면서 이렇게 보시면은 꼴렁꼴렁 아기가 이렇게 이제 쓱쓱 돌아가는 엉덩이를 거를 빼서 볼 수 있어요.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네, 지금 머리를 골반에 쏙 넣는 과정이고요. 두뇌 교정술로 많은 산모분들에게 지식구만 시도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김관일 교수님께서는 약 한 15년 전부터 이걸 해오셨고 한 1000례 이상 지금 이걸 성공하셨고 저희 삼신할매들도 다 배워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분만장 전경이고요. 가운데 사진은 가족 분만실이고 이것은 이제 분만실입니다. 대부분의 이제 분만병원이나 대학병원도 비슷하게 이러한 시설들을 갖추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분만 방법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산모와 아기 그리고 이 산모와 아기가 안전하게 분만하는 것이 최우선이고 저희 모든 산과 의사들은 목표입니다. 이것들의 선생님 목표입니다. 아, 네.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제 이어서 댓글창에 통해서 여러분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김유민 선생님께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너무 너무 많은데요? 많은데요? 저희 인기 좀 많나 봐요.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성지수 교수님이 이야기한 부분인데 자연분만하면 요실금이 생긴다네요. 재앙은 시술 시 방광이 닫힐 수도 있고 유착도. 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모든 분만 방법에는 다 장단점이 있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설명을 해주신 부분이어서 대답이 됐을 것 같고 아이디도 읽어주세요. 뽀삐뽀삐님 산부인과 질문 드려요. 밑에. 제가 지금 눈병이 와서 눈이 잘 안 보여요. 제가 배란통, 읽어드릴까요? 즉 골반과 Y존 쪽 통증이 2주 동안 이어지고 통증 강도가 너무 심해서 피임약을 현재. 복용 중이에요. 이거는 이제 저희 주제랑 조금 자연 벗어나는데 임신이 이제 궁금하신 거는 자연 임신 어렵겠죠. 요거는 조금 이제 넘어가요. 주제랑 조금 벗어난 부분이어서. JK님은 처여대를 제왕절개로 낳았는데 40대 초반 띠동갑 뱃속에 있을 때 둘째는 수체조쌤이 자연분만 가능하다 강추했는데 산부인과에서는 수술분만을 권유했고 다른 의사에게 가도 같은 얘기해서 괜히 고생하지 말고 수술로 낳으라고 해서 이미 첫째로 제왕절개를 한 것 같은데요? 네, 스스로 아이를 낳은 직후 가슴에 안아보지 못하고 아이에게도 좋다는 자연분만을 못 해본 것이 늘 아쉬움으로 남아있어요. 노산의 경우 수술을 추천하시는 것이 당연한 걸까요? 네. 좋은 질문이네요. 이걸 이제 의학 용어로는 톨락, V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전 분만을 제왕절개를 하고 그 다음 분만을 질식 분만을 선택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의학적으로는 그리고 분만력이 아주 많지 않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이러한 이전 제왕절개 그 다음에 후 질식 분만 방법을 추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는 아무래도 자궁 파열의 위험성이 굉장히 증가한다는 특징 때문에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굳이 질식 분만을 선택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만약에 이전에 자연 분만력이 많은 상태에서 중간에 제왕 절개를 하고 그 다음에 자연 분만을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전에 분만을 많이 한 경험이 많을수록 그 다음에 자연 분만에 성공할 확률이 높고 이제 진통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자궁 파열의 위험성은 조금 감소한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환자에 따라서 이전에 자연 분만을 몇 번이나 했었고 제왕절개를 몇 번 했는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대답이 조금 의료진마다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JK님 같은 경우에는 질식 분만보다는 제왕절개가 더 추천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현정김님. 네. 대학병원과 개인 병원을 고민하고 계신 것 같네요.
네. 우선은 대학병원과 개인병원의 차이를 말씀드리자면은 대학병원은 주로 고위험 산모들, 예를 들면 너무 고령 아니면은 뭐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간다거나 아니면 이전 분만해서 문제가 있었던 경우에서는 조금 더 처치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대학병원 분만을 추천드리고요. 그렇지 않고 나이가 젊고 이전 출산에서 큰 문제가 없었던 건강한 엄마인 경우에서는 개인 병원에서 분만을 하셔도 무방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지금 37위 고요가 37세라는 말씀이시겠죠? 네, 그런데 첫째 분만에서 전혀 문제가 없고 현재도 뭐 합병증 같은 게 전혀 없는 상태라면은 개인 병원에서 분만하시는 것도 네. 무리가 되지 않으니까 그곳에서 분만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승현님께서 왜 전치태반이 있을 때는 36주에 30주에 하나요? 방승현님 왠지 이름이 익숙한데. 매우 익숙한데요. 네. 전치태반 있을 때는 36주, 37주에 하는 경우 보통 이제 37주를 넘어가면은 자연 진통이 걸리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전치태반 같은 경우에는 자궁 경부를 막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통이 걸리면서 자궁 경부가 열리게 되면은 태반이 정상 위치에 있는 산모들보다 출혈의 위험성이 더 증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자연 진통이 걸리지 않는 주수 이제 2, 3주 정도 앞당겨서 수술을 하는 경향보다는 그것을 이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그런 거에 대비해서 조금 분만 시기를 앞당겨서 수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런 칭찬글 한번 읽어주세요. 칭찬글 어디 있죠? 주주님. 많은 힘이 되었답니다. 성지수 교수님. 이제 본인 글이어서 읽어달라고 네, 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성지수 교수님 광팬이네요. 계속 남기시네요. 성지수 교수님 너무 누구시지? 감사드려요. 주주님. 감사합니다. 네. 시커먼. 기린님 귀염뽀짝쌤들 출산들은 하셨나요? 사실 저희는 아직 미혼이고요. 여기 선생님께서는 자연분만 네, 경험이 저는 있으십니다. 이제 성공적인 자연분만 케이스고 성공적인 유도분만 성공 케이스입니다. 미나님, 나이 40 넘어서 자연분만은 힘들다고 하는데요. 거기다가 노산이고요. 물론 나이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전 분만력, 그 다음에 산모의 의지, 그리고 운동. 평소 운동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40 넘은 산모들이 한 4분의 1 정도 차지하나요? 네, 그 정도 되는 것 꽤 같아요. 많고 꽤 대학병원 특성상. 그래서 평소에 좀 건강하고 운동을 즐기는 분들은 생각보다 자연분만 성공률이 높아서 너무 벌써부터 낙심하지는 마시고 스트레칭 많이 하시고 운동하시면서 충분히 준비하시면은 성공적인 분만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기 셀리님도 유민 선생님 덕분에 유도분만하고 5번 힘주고 뿅 나왔다. 5번 힘주고 진짜. 급속분만인가요? 자, 박미소님, 유도분만을 하면 분만 진행이 잘 안 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유도분만도 진행이 잘 되기 위한 팁이 있을까요? 운동이라든지 호흡법을 익히면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유도분만, 그러니까 자연분만 성공 말고 그냥 분만 진행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네, 아무래도 한 4-5시간 정도는 더 걸린다고 되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엄마가 유도분만 진행 속도를 이제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지는 않고요. 대신 이제 마지막에 자궁경부가 다 열렸을 때 분만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제 운동, 평소에 습관화된 운동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저희 아까 올라가서 잠깐 올라가시면 아기 머리가 크면 질식분만이 어려울까요? 라는 질문이 한 번 있었는데 요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성지수 교수님 한번 하시죠. 제가 이제 목이 좀 아프네요. 아기가 머리가 큰 경우는 보통 저희가 10cm가 엄마 골반이 다 경부가 다 열렸을 때 10cm라고 얘기를 하는데 초음파로 봤을 때 그걸 넘어가게 되면 좀 아기 머리가 크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기가 머리가 크고 체중이 크면 자연분만이 좀 힘들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무조건 수술을 저희는 잘 권하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물론 좀 힘들 수는 있지만 큰 경우에도 잘 나으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안 된다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한 4.5kg 정도 되는 아기가 잘 밑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꼭 아닌 건 아니다. 안 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 직경이 크더라도 엄마 골반의 모양이랑 그렇죠. 잘 맞는지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단순히 머리 크기만 가지고선 자연분만 성공의 이제 실패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에 셀리님이 또 질문을 해주셨네요. 첫째가 뱃속에서 작았는데 그렇다고 나중에 둘째도 작을까요? 네, 이거는 굉장히 이제 의학적으로도 중요한 질문이고 첫 번째로 이제 고려해야 될 점은 엄마의 키랑 몸무게예요. 이제 엄마가 만약에 체구가 좀 작고 한 사람들은 아기가 작을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사실 병적인 거는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그런 엄마가 작기 때문에 둘째도 당연히 작을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다른 보통은 태반 문제 때문에 아기들이 많이 작은데 첫째가 뱃속에서 작으면은 그 다음에도 작을 확률이 한 20-30% 정도 되고 그거를 뭐 위험도로 따지면 3-4배 정도 높기는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기가 작았던 경우에는 반드시 임신 초기에 조금 아기한테 가는 혈류를 측정하는 초음파적 요소를 같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산부인과 가셔서도 이전에 아기가 작았다는 이야기를 꼭 의료진한테 해 주셔야지 그 선생님께서도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초음파나 아니면 다른 검사를 할 때 눈여겨서 보시기 때문에 그런 과거력을 의료진한테 제공해 주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면 좋을 것도 있네요. 자연분만을 권하지 않은 나이대가 있으실까요? 답해주세요. 왜 그런 약간 한숨을 어렵네요. 왜 그런 한숨을? 왜냐면 진짜? 저한테 약간 이제 네. 40대 중반의 산모분들이 있으신데요. 음. 사실 좀 그런 경우는 사실 제왕절개를 사실 권고하기는 했어요. 그런 경우는. 그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근데 이제 원하시면은 이제 근데 예약을 할 때 옵션을 좀 드리기는 했어요. 자연분만을 원하시면은 시도는 해볼 수는 있지만 좀 체력적으로 많이 힘드실 수도 있고 분만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진통을 좀 많이 겪으신 분들이 이제 회복할 때 회복은 확실히 빠른데요. 그런 회복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나이가 들으면서 이제 임신을 했을 때 이제 많은 컴플리케이션이나 문제들이 더 생길 수가 있고 분만 후에도 그런 문제들이 합병증들이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계획되고 좀 안전하게 제왕절개술을 하자라고는 좀 권고는 드렸었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정확하게 근거가 있어서 그거를 권한다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20-30대에 동일한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비해서는 질식분만 성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확실히 근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지만 저는 우선적으로는 질식분만을 그냥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권하지만 이제 진통을 하는 과정에서 20-30대 산모들만큼 진통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좀 무리해서 그렇죠. 지켜본다거나 그러지는 않고 엄마가 조금 너무 힘들어한다거나 힘을 못 준다거나 하면은 그런 20-30대 산모들에 비해서는 좀 빠르게 제왕절개를 결정하는 편입니다. 예, 그렇다고 시도조차 안 하지는 않고요. 그렇죠. 예, 시도는 우선 해보고 대신 제왕절개에 대한 선택권에 있어서는 조금 더 40대 산모들한테 있어서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유연하게 좀 적용을 하고 있는 편이죠. 그리고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예전에는 첫째를 제왕절개하면 둘째도 제왕절개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경향인지요? 답변해주세요. 첫째를 제왕절개하면 둘째를 제왕절개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네. 그렇게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답변을 드렸죠. 예전에 질식분만력이 많으면은 제왕절개를 하고 그 다음 질식분만을 고려를 해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이제 한두 명밖에 안 낳는 국가에서는 이제 제왕절개력이 앞에 있었으면 그 다음에도 제왕절개 하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애들이 이렇게 예쁜 줄 알았으면 하나 더 낳았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미 셋째 나으신 것 같은데요?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첫 아이를 한 달 빨리 조산했는데 둘째도 조산할 확률이 크다던데 사실인가요? 네, 사실이고요. 근데 한 달 빨리면 아마 36주 정도 네. 같은데 보통은 이제 34주 기준으로 굉장히 이른 주수에 조산한 사람들에 있어서 그 위험도가 굉장히 높고요. 한 36주 정도면은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 저희 상과적으로는 이제 34주 그 다음에 아기가 1kg냐 2kg냐가 굉장히 중요해서 사실 36주 정도 조산 이전 조산 과거력이면은 이번 임시에도 조산을 하긴 하겠지만 그 조산하는 주수가 엄마가 걱정할 정도로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 이여진 산모님께서 정말 유익한 방송이었습니다. 출산 전 산모의 내진과 태아머리 사이즈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자연분만 성공률이 예측 가능할까요? 네.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죠. 그래서 저희가 보통 36주, 37주에는 내진을 해요. 그거는 이제 자궁경부 계대를 보려는 건 아니고 엄마의 골반? 속된 말로 네. 속골반의 직경을 저희가 측정을 하죠. 그래서 너무 좁은 사람들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환자가 말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제왕절개를 설명을 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그 예측의 정확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성공률을 예측하는 게 사실상은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한번 시도를 해보고선 안 돼 이제 막판에 결정하는 경우가 많죠. 이게 또 극복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분만이 빨랐습니다. 그럼 제 딸도 분만 시간이 빠를까요? 자녀분의 분만을 말씀하시는 급속 분만을 하셨는데 글쎄요. 뭐 다른 임신 합병증, 뭐 임신 중독증, 당뇨병 이런 것들은 가족력이 중요하다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급속 분만에 대한 가족력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없어서 제가 이거 답변 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빨리 나셨네요. 첫 아이를 2시간 20분, 둘째를 2시간 40분, 셋째는 25분? 와, 집에서 나와서 하셨는데 병원에서 안전하게 유도분만을 분만. 하셨나 보다. 그렇겠죠? 의사 선생님이 이제 걱정이 되니까 급속분만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유도분만을 하셨나 보네요.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25분. 와.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을 수 다 먹을 수 있겠는데요. 있죠. 삼시세끼를 다 다 드실 수 다 있어요. 드시네. 그렇군요. 네, 질문은 이 정도인 것 같아서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생각보다 이제 많은 분들이 시청해주시고 계속 말씀하시네요. 네,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네, 지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런 코너를 마련하게 된 계기는 이제 엄마들이 너무 질식분만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고 항상 받는 질문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 말은 결국 다 걱정하는 게 같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평소에 운동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의지가 강한 분이시고 저희는 이제 관상을 보면 좀 알아요. 잘 엄마가 좀 낳겠다. 밝고 맞아요. 조금 사람이 평소에 운동량도 많고 활동량도 많다 이런 분들은 결국에는 잘 낳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세가 애티튜드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마무리하기 전에 한 말씀씩 하시겠어요? 해주세요. 제가 약간 제왕절개 나쁜 얘기만 했나 장단점이 다 있는 건데 그래서 그냥 뭐 너무 그거를 부정적인 거를 너무 크게 뭐 각각의 단점만 너무 부각돼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자기한테 맞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하고 결정할 때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산모와 아기의 안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 모든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것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